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 성공 사례 중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양계약서들을 보면 계약 해제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입주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적어 놓았을 겁니다. 문구상 살짝 변형이 가해진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이 표준 분양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 예정일 역시 법에 따라 모든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2024년 12월 이런 식으로 년과 월까지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는 그 경우 입주 예정일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해당 월의 마지막 날, 즉 2024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2024년 12월 31일로 해석합니다. 즉 2024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시작되지 않으면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지간해서는 실제 입주일이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수분양자에게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게끔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거니와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 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공사 기일을 맞추려고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날림 공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든 계약 해제나 지체 상금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고 차라리 하자 보수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례들을 보면 준공지연으로 이제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게 되어 약정 해제권이 발생되는 경우는 대부분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거나 공사자금을 돌려막느라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들 같은 이례적인 경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한 사건을 살펴보자면 그 사건도 이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시작되지 못했던 사건인데 그 이유가 바로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 때문이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지대에 있는 그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계속 잇따라서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중지 명령이 수차례 내려졌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의뢰를 받은 저희는 시행사에 바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시행사는 당연히 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축대가 붕괴됐고 그로 인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약서상에도 보면은 천재지변, 공사중지 명령 등 어떤 그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주장하고 나온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행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할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연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해당 사건도 역시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축대 붕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잘못으로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였고 그리고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처럼 그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지간해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리도 높고 자재비도 너무 비싸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건축비 증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는 건축비를 증액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거나 아예 내가 위약금을 물고 공사를 타절해버리는 게 더 손해를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공사를 타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시작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분양받으신 건물이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시행사는 가전제품을 서비스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명목 등으로 동의서 하나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입주 예정일을 뒤로 미루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분양계약 체결하고 한참이 지나서 시행사가 여러분께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실 때는요.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입주 예정일을 미루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절대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스타일러를 제공한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설계 변경 동의서인 줄만 알고 서명을 해줬는데 입주 예정일을 미루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주 지연에도 불구하고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가 내미는 동의서에 절대 쉽게 서명을 해줘서는 안 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즉시 해제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입주가 시작이 돼버리면 더 이상 해당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시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만 소송으로 끌고 가서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